일단 시간에서 이제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 위주에서도 좀 들여다볼 텐데, 서울바이오 쪽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어요. 커져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추세적으로 놓고 보기가 참 애매한 기준이긴 한데요. 일단 어찌 됐건 내일 만약에 이제 현대바이오 기준에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기준에서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이니까. 자, 변동성 매매 기준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용 1%의 시초가 대비 5에서 10%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3%의 손절은 명확히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오버나잇 하실 경우에는 50% 이하만. 그리고 추세 매매 기준은 5에서 20매매의 거래량을 보시는데, 그거는 업종 대표주가 같이 포함이 되면 그 기준. 뭐 현대바이오나 이런 쪽은 추세 매매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습니다.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릴 텐데, 그 기준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당일 기준, 이틀도 아니야, 내일도 필요 없어. 오늘 하루 기준에서 변동이 나올 경우에만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전 거래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에 장중에 이제 15%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시가가 0.94였거든요. 종가가 12%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그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 설정됐단 말이에요. 상승 장악형. 자,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한번 출석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 교육 자료 한 가지 더 나눠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일본 기준에 상승 장악형이 떠주고 거래대금이 실려줬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실려주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간 단위에서의 기준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주간 단위 기준으로 보시면 사실상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일봉 주봉 다 놓고 보실 때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얘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뭐 그닥.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 현대바이오의 경우는 종가상으로 어찌됐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준이다. 그리고 주봉상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되죠. 보수적으로 잡을 때. 이렇게 되면은 요 높이만큼의 기준, 요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4만 원의 기준, 일단은 이제 넘겨놨던 기준인데, 뭐 4만 원, 4만 1,000원 기준 뭐 이렇게. 요 정도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앞전에 형성됐던 지지라인, 혹은 뭐 이걸 뭐 좀 짧게 이렇게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러고 나서 다음 주 내일 월요일 날 갭상승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나와주고 추가적인 추세 범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어떻게? 갭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아닌 더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2,000원, 뭐 37,000원에서 15,000원 기준이면 52,000원까지도. 원체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주봉상의 거래대금까지 실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뉴스건 뭐건.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위험고지를 해드리면, 잘 보세요. 대주주주분이 12.48이에요. 아니, 회사 끝내준다며, 좋다며. 그래서 시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대주주분이 12%냐 이거야. 주인도 없는 회사야. 뭐 HLB 뭐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HLB 같은 경우에 막 뭐라 그랬죠, 윤정두가. 2019년도에 2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수익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정두는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뭐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런 이유는 펀더멘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300억짜리가 1조 2천억이야. 근데 대주주는 12%야. 지분이. 그렇게 좀 지들이 사면 되잖아.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주의, 투자 경고는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의무공시라는 게 있고 조회공시라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내는 일반적인 공시가 있습니다. 의무공시. 의무공시라는 거는 주가의 영향을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줘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것조차도 내부자만 알고 있으면. 응? 그래서 의무공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뭐 크게 변했다든가, 그러니까 계약 수주 계약 공시가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든가. 근데 그거 없이 숨겨진 재료가 있어요. 그건 불법이라니까. 숨겨진 재료가 시장에 나돌고 있어. 몇 명만 알고 있어. 불법이라고. 그럼 이거 주가 조작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결국은 의무공시가 나올 만큼의 어떤 실질적인 뭐 펀더멘탈의 개선폭이라든가, 예? 또 어떤 주가가 너무 변했으니까 너네 뭐 루머가 있던데 이거 맞아라는, 조회 공시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 그대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뉴스만 있는 거예요. 뉴스만. 아 그럴 것이야라고. 거기에 증권사의 보고서도 사실상은 어때요? 없어요. 응? 장문으로 써준 보고서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멘트나 의견은 일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종목에 대해서 윤정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왜? 그냥 보도자료 뿌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위험고지부터 해드립니다. 얘는 거래량이 없는 순간 죽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지는 순간. 매출이 1조를 넘기는 시즌조차도 거래대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우리 11월 25일 날 잘 들어가서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고 나왔죠. 7월 달에 마지막 매도사인 나가고,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11월 달에 거래량 빵 터지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큼 5천억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들여다보고 그 다음부터 관망하다가 결국은 이때 11월 25일 날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요. 보셔야 뭐 믿지.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럴 때의 기준에 우리가 거래당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또 빠져나오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안 돼요. 7월 12일 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전량 차익 실현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7월 9일 날. 7월 9일 이후에 셀트리온으로 검색한 문자 매매 내역입니다. 7월 9일 이후에 전체적인 그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드려도 없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때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15만 7,500원 편입. 그렇게 해서 VIP 회원님 같으신 경우에 대박이다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이게 60% 계좌 수익. 더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신 내용이거든요. 채팅방. 이런 기준의 수익 기준을 잡아가셔야죠. 이때도 11월 25일 이후에 이렇게 25일 이후에 상한가 요 기준에서 차익 실현 15만 7,500원, 17만 3천원, 그리고 26일 날 편입. 그러고 나서 옮겨가죠. 뭘로 옮겨가요? 헬스케어로 옮겨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옮겨가고 맨 마지막에 셀트리온으로 옮겨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7월 9일 이후에 이제 11월 25일 날 11월 25일 날 게 어딨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11월 25일 날 이날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부터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 부분에 편입을 못하신 분들께 어떻게 했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사인 드렸는데 그걸 셀트리온 헬스케어 못 잡았고 셀트리온만 32만 8천 원에 편입이 됐죠. 그러고 나서 27일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게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거래량 터질 때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도 딱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죠. 7월 9일 날. 그러고 나서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 들어가 있고,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 요게 셀트리온, 잠시만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날 11시 34분에,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9시
32분에 올려드리고 9시 32분에 그리고 분할 매수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이렇게 9시 32분에 셀트리온 제약을 못 잡으신 분들은 셀트리온을 32만 8천원에 편입하십시오라고. 그리고 12시에 또 전량 정리해요. 그죠? 그리고 12월 3일 날 편입했다가 얼마 35만 5천원에 다 털어버립니다. 이 기준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그 이후에 벌써 40%가 깨져 있어요. 고점 대비 40%. 이 좋은 장에 거래대금이 어때요? 급격히 줄죠. 또 주봉으로 볼까요? 거래대금 급격히 줄죠. 그럼 미련 없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금니 악물고 똔똔해서 빠져나와 버렸죠. 똔똔해서. 셀트리온 보시면은 어금니 악물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나마 셀트리온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고 그럼 기회를 한번 줬는데 우린 여기서 빠져나왔다면 35만 5천 원에 올라가도 부럽지 않다. 왜? 올해 들어서 뭐 자동차의 변동성도 어마어마했고 그죠? IT도 사실 1월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이 있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게 되면은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급감을 하다 보면.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터질 때만 들어가는 거지 지금 와 현대바이오 끝내줍니다 하고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현대바이오 끝내줍니다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지분이 12%에 1조 2천억짜리 매출이 300억에 공시는 아무것도 없어. 의무 공시도 없고 조회 공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심리적인 면에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이게 끝내주고요 했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야. 끝내주고 뭐 대박입니다 했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딱딱 이렇게 들어갈 자리에서만 들어가면 됩니다. 11월 25일부터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11월 25일부터 해서 지난해 11월 25일 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쭉 보시면 쭉쭉쭉 해놓고 셀트리온 제약을 바로 매수 사인을 드려요. 셀트리온 제약 여기 연구원이 1% 교육용으로 올려드리죠. 이때가 얼마예요? 15만 2,900원 2,900원 그래서 11%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제약을 문자로 얼른 보내드려요. 15만 7,500원. 왜냐하면 15만 원의 편입 그게 10%거든요. 그때 편입하려고 했는데 설명하는 사이에 주가가 쭉쭉쭉 가버렸단 말이에요. 쭉쭉쭉. 그러면서 이제 주가 설명 드리고 쭉 진행을 하고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유튜브에 동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무료 방에도 그대로 올라가고. 다만 유무료의 차이는 조금 더 일찍 들으시는 거, 라이브 방송의 차이는 한 템포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거, 실시간으로 듣고 15만 7천 원에 편입하시는 거. 결과적으로 당일날 17만 원대 후반. 그리고 이때 편입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자료 다 올려드리는데, 그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이때 당시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서, 이거 파일이 오래돼서 없어졌나 보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때 편입을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게 9시 몇 분이에요? 9시 맨 처음 올려드린 게 9시 17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셀트리온을 올려드리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 찍었잖아요. 근데 상한가를 발만 동동동동 구르시고 못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셀트리온을 기준을 잡아드리죠. 32만 9천 원인데 9.12% 32만 8천 원에 편입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게 여기 있네요. 그죠? 셀트리온 32만 8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원.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편입이 안 됐어요. 11만 원 안 왔어. 얘는 왔어요. 그리고 37만 원이 목표였어요. 그죠? 37만 원. 근데 결국은 37만 6천 원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꼬리가 달려 내려왔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 이해되세요?
시가총액 1위건 2위건 3위건 의약품 쪽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미련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들어갈 자리만 들어가요. 그때그때. 그래서 지금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현대바이오를 변동성 매매로 기준을 잡아들이되 다만 대웅제약 곰돌이 현대바이오하고 대웅제약 보여드릴게요. 곰돌이 방 안에서 대웅 갖고 계신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다시 설명드릴 거란 말이에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 시가총액 40조 지금 43조 높게 올라갔을 때 50조를 넘긴 그 셀트리온을 이런 꼴이 달리면 차익 실현이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니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에 이런 음봉 떨어져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되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에 거래대금 줄으니까 완전히 두들겨 맞죠. 우리는 셀트리온 제약을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27일부터 그렇게 해서 요 날이 같은 그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인 날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거래대금 주면 어떻게 한다? 빠져 나와야 된다 그랬죠. 시가총액 코스닥 1위건 2위건 필요가 없어요. 얘도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데 아니 보세요. 20조가 넘는 애가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영업이익이 6천억 올해 기준에 내년 기준에 7천억 성장성이 뛰어나지 않느냐? 점상 가는 거 아니니까. 예? 거래 터지고 누군가가 다 인정해 줄 때 코스닥 시가총액 1인데 컨센서스는 이렇게뿐이 안 나와요. 하다못해 KMW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시가총액 3조뿐이 안 되죠. 7분의 1에 7분의 1. 예? 근데 컨센서스 보면은 아이고 얘도 몇 개 없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컨센서스 있는 걸 좀 찾아보죠.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이 컨센서스가 많이 나와요. 현대바이오는 아예 또 컨센서스가 없죠. 아예. 그래서 시장에서 기술적인 분석도 나오고 기본적인 분석 내용도 나오는 그런 쪽 위주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현대바이오의 기준 전거래일의 그 움직임이 장악형이 떠줬고요.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터져주면서 3,900억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3%의 강세를 연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월요일 날은 갭상승에 소문이 난 종목이니까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움직임이 나온다. 그거는 계속 설명을 드려왔던 내용이잖아요. 3천억. 응? 그죠? 3천억. 결론적으로 이 3천억의 기준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전거래일 대비 우리는 곱하기 80%를 내주죠. 그 이전 거래 기준이면 70% 정도 거래량을 기준 잡아드리고 그럼 900만 주 정도 나와요. 900만 주가 거래가 터지면은 대략적으로 3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은 터집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앞전에 상한가가 이렇게 형성된 날도 있으니 난 상한가도 한번 기준을 잡고 싶다. 자, 상한가도 한번 기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상상상 한번 가시죠. 상상상. 저 목소리 지금 또 잠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좀 보여주셔야 빨리빨리 하고 시황도 넘어가고 업종도 넘어가겠죠. 빨리 상상상. 그렇죠. 호드람 선생님. 상상상 빨리 채팅방에도 상상상. 안 그러면 그냥 뭐 이대로 넘어가고 상상상 해주시면은 현대바이오의 최소 거래대금 상상상 기준의 최소 거래대금 기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상상상이 가려면 상한가가 가려면 최소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신뢰되겠느냐. 그 기준입니다. 상상상 오케이. 최소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터져야 돼요. 시젠이 거래대금 터질 때 1조, 2조, 3조, 아니 3조는 아니 2조 3천억, 2조 4천억까지 터졌거든요.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이죠, 사실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그 앞전의 흐름에서 상한가 진입됐을 때 5,400억이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7,500억이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7,500억 원의 거래대금 기준을 본다. 7,500억 원의 거래대금이 만약에 터지고 양봉이면은 그러면은 34,500원이 아니라 35,650원이 아니라 10% 등락 범위가 나오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39,000원 정도가 됩니다. 39,000원 나눠지면은 대략 1,900만 주. 그럼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2천만 주. 2천만 주 최소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상한가의 변동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2천만 주가 안 터지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잘 보세요. 얘가 상한가 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일 월요일 날 시장에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일단 급등이 나 있고 시간에서 거래대금 최고 거래대금의 3.79% 움직였어요.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가. 그러면 이 종목이 1% 무슨 얘기냐면 동시효과의 1% 9만 주는 넘게 터질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내일 한번 보세요. 응? 내일 한번 9만 주는 넘게 터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9만 주가 아니라 얼마가 터질 수 있냐면은 48만 주 거래됐기 때문에 16만 주 정도 터집니다. 16만 주면은 1% 기준 거래량을 잡고 예?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1600만 주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1600만 주가 터지는데 양봉이야. 그러면 변동성 어마어마해. 와 대박 나는 거야. 근데 1600만 주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1% 개장 초에 뭐 16만 주 이렇게 터졌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음봉으로 미끄러지면요. 그러니까 개장 초에 시간에 거래됐던 48만 주를 뺑뺑이 돌려서 소진시키고 나서 움직임이 눌려버린다.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거래량들이 안 실립니다. 이 거래량이 안 나와요. 이 거래량이 안 나와요. 음봉 떨어지면 안 나와요. 양봉으로 저 위에 있는 막 29,000주 이런 물량을 잡아먹고 들어 올릴 때가 그럴 때가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면 9만 주 거래량 수반되고 그 다음에 9만 주에 5%면 얼마입니까? 45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9시 10분까지 무조건 90만 주는 터진다고 봐요. 90만 주가 터진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양봉이 유지되면서 흘러가야만 그 다음에 이 거래량들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10시까지 최소 270만 주, 3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올 겁니다. 양봉이 나와야만. 만약에 여기까지 거래량이 맞았는데 음봉으로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얘는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시간별로의 거래량을 보고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양봉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잘라내고 도망쳐 나와야 돼.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대바이오의 기준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이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